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기입니다. 벌써 4월이 시작됐어요. 그쵸? 오늘이 3일이니까 4월달하고도 하루 이틀 3일이나 지났네요. 네, 여러분 4월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세요? 4월이면 그래도 아무래도 봄이잖아요, 이제. 봄에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죠. 지금 보신 분들 제목 다 보고 오셨겠지만 꿈의 비밀, 꿈. 여러분은 꿈을 얼마나 자주 꾸세요? 아니면 주로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전공하는 건 무의식이잖아요. 이제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은 뭐냐? 이제 이런 거에 공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꿈과 무의식은 정말 우리의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꿈이다라고 프로이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로 꾸는 꿈, 우리는 뭐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특히나 엄마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말씀을. 야, 내일 내가 꿈을 꿨는데 불길해. 그러니까 오늘 나가지 마. 막 이런 데거나 아니면 나 꿈 꿨는데 그거 무슨 어떤 준비했던 게 잘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예지몽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 주로 또 그런 거에 좀 익숙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꿈이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무의식, 그 무의식 중에서도 가장 어떤 갖고 있는 소망, 욕망 이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내일 소풍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소풍을 가는데 우리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죠. 내일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그럼 날씨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정말 쨍쨍하게 밝았으면 좋겠죠. 만약에 비가 오면 못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비가 오는 게 무섭겠죠. 그래서 비가 와서 내일 소풍이 취소됐어. 이러면 맛있는 김밥도 못 먹고 뭔가 이렇게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뭐 여행 같은 소풍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 비가 엄청 와서 소풍을 못 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꿈은 소원성취인데 그럼 이 아이가 뭐 비가 와서 못 가는 걸 원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의 무의식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풀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 아이는 내일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 소망. 예. 그래서 그거를 꿈에서 비가 왔기 때문에 내일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좀 역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가요? 네. 이미 꿈속에서 비가 왔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원을 이룬 좀 이런 상황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니 무슨 꿈이 이렇게 복잡해.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꿈을 꾸고 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뭐 생뚱맞고 이게 뭐지 이 내용이 막 이렇게 갑자기 장면이 전환된다거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잊고 있던 사람이 나왔다거나 막 이런 식의 뭔가 내용은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꿈을 우리는 꾸잖아요. 자, 그래서 정신 분석, 네, 상담을 이제 그런 상담을 받으시면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이 꿈을 통해서 이 지금 내담자가 어떠한 무의식을 가지고 있나라는 걸 탐색하는 게 바로 이 정신 분석이에요. 신기하죠? 네. 사실 저는 꿈을 최근에는 좀 많이 안 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스트레스 상태가 좀 많다 그러면은 좀 꿈을 좀 자주 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다가 제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때는 뭐 이게 좀 막 노트를 바로 옆에 두고 자기 때문에 막 쓰기도 하고 가끔은 그 쓰는 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잠이 덜 깬 상태지만 이렇게 녹음기를 눌러서 내가 누구랑 어딜 갔었고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뭘 봤고 막 이제 이러면서 제 꿈을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써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꿈 일기라고 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꿈을 통해서 평상시 제가
이렇게 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으로 느끼고 제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실제 나, 예, 진짜 나, 무의식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분석하기 위해서 꿈을 녹음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또 분석하고 그런 과정을 하거든요. 사실 거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대학원에서 동기들을 봐도 그렇고 예, 대부분 이렇게 꿈 작업을 합니다. 네. 좀 재밌는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학교 가서 그 석사 1학기를 할 때는 교수님이 물어보세요. 뭐, 지난번에 뭐 어떤 꿈, 좀 특이한 꿈 이렇게 꾸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꿈을 꿨고요 이랬는데요. 이러면서 같이 동기들하고 그 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가 심화될수록 이제 나중에 가니까 교수님이 이제 요번에 누군가 꿈을 좀 자기 꿈을 사례로 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죠. 자신의 꿈을 예, 거기서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렇게 탁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 아무도 자기 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다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자, 이처럼 꿈이란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우리의 무의식은 굉장히 짓궂다고 표현을 할까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야 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걸 알려주면 좋은데 이런 거를 전달하는 능력이 좀 없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어떤 기분을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난 본인이 아니 무슨 이런 꿈을 다 꿨지 무슨 이상한 꿈이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가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예, 이것도 또 다른 무의식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무의식이라는 거는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무의식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무의식은 실제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또 이런 뭐 꿈 이외에도 무의식이 어디에서 많이 활용이 되냐 그러면 범죄 현장, 예, 범죄 현장에서 주로 이 수사관들이 범인을 신문하는 수사관들이 이런 행동, 무의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범행이 뭐 어디서 일어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요 저는 그때 왼쪽 길로 가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범인이 예를 들어서 막 그 범행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너가 그날 어디로 갔어 그랬더니 저는 왼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서 오른손으로 오른쪽으로 가리키면서 잠깐 왼쪽이라고 말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해 보면 범인이 실제로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런 상황도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심리학을 전공한다는 거, 정신분석, 무의식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상대가 뭐 주변에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말을 하는 거 말로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또 거기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했냐 이거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행동 예, 물론 비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좀 아까 범인처럼 자 이런 것들을 토탈에서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로 실제로 자기가 무의식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런 거를 알면 굉장히 정말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겠죠. 내가 이런 걸 원해. 나는 이런 거를 무서워해.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머리로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A와 B에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저 안에 있는 무의식은 정말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의식은 B를 원하는데 머리의 의식은 A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을 돌아볼 줄 모르고 들여다볼 줄 모르겠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A를 선택을 하고 났는데 뭔가 얼만가는 의욕적인 듯 하더니 자꾸만 늦잠을 자게 되고, 만약에 이게 뭐 A를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 아침 9시마다 가야 되는 일이었다고 치면 자꾸 늦잠을 자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꾸만 시간을 늦게 가고 지각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가서도 좀 의욕이 안 나고, 자꾸 뭔가 또 가려고 마침 일어나면 막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또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를 꾸물럭거리다가 버스를 놓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무의식이 보내는 사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전공을 하셨다 그러면, 내가 이걸로 선택을 했는데 왜 자꾸 일이 이렇게 꼬이지? 그렇다면 내 무의식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돌아볼 수 있지만 보통은 다 그러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방송을 통해 보시면서 진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분명히 내가 저걸 해야지 하고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자꾸만 그걸 하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거죠. 제가. 예. 그러면 결국은 나의 무의식이 이걸 원하지 않고 있다.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나한테 시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위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꿈이죠. 예.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뭐 일이 좀 있었는데 꿈에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예, 문자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누군가한테 문자가 뭐 연락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그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대상한테 문자가 와서 읽었는데 굉장히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근데 앞부분만 조금 기억이 나고 전혀 다 읽고 뭔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날 뭐 일기를 쓰면서 자꾸 거기서 나왔던 단어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기억에서 가려버린 거예요. 제 기억에서 무의식이 딱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소원성취다라고 했듯이 그 내용이 뭔지를 제가 의식적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제 무의식이.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그 내용은 나쁜 내용일 수도 있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꿈에서는 나한테 알려줬지만 깰 때는 기억 못하게끔 은폐를 한 거죠. 제 무의식이.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재밌죠? 예. 자, 어쨌든 이 심리학, 프로이드, 그리고 정신분석, 우리의 무의식, 이 무의식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관찰할 수 있다면, 예,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꿈의 비밀, 여러분은 주로 어떤 꿈을 꾸시는지, 뭐 쫓기는 꿈? 아까 뭐 무슨 꿈이 됐던 간에 꿈은 소원성취다. 뭐 이게 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이론은 프로이드의 이론이고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 그렇다라고 공감을 하시는 거지만 또 융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정답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래 맞아. 꿈은 소원성취가 맞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꾸시는 꿈을 조금 예의주시하게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자, 그 꿈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자아, 여러분의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자아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이야기로 또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